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곰탕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뼈곰탕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만들어 온 음식이에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음수량에 도움이 되니까 꾸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제일 장점은, 제일 큰 효능은 이게 아이들 그 통증 완화, 관절염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기력이 없을 때도 도움이 굉장히 되고요. 예전에 무지개 다리 건넌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관절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은 좀 다리를 삐걱삐걱 걷거나 잘 못 걸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진단을 내린 게 관절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방받아온 약도 있었는데 그거는 통증 완화일 뿐이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절염의 치료제가 거의 없죠. 통증 완화하는 그런 약밖에 없는데 그게 간에 좋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전혀 못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줄 수는 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고 약간의 통증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곰탕을 만들어서 주세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주면은 거의 이틀 안에 통증 완화가 되면서 아이가 기력도 찾고 좋은 효과가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생식 만드실 때 살은 쓰고 남은 그 뼈 같은 거는 버리시지 마시고, 그건 절대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시고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세요.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곰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꺼내서 냄비에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곰탕에 쓸 수 있는 재료는 뭐냐면 닭목, 칠면조목도 있고 오리발, 닭발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부위를 사용해서 탕을 만들면 돼요. 어떤 뼈 있는 부위라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또 뼈도 많이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저는 쓰냐면은 전 냄비에 닭발, 오리발 쓸 때는 한 5개 정도 넣고 물을 이제 오리발, 닭발이 잠기게끔 물을 넣은 다음에 한 1인치 정도를 더 추가를 해요. 너무 많이 물을 넣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젤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한 1인치 정도만 더 추가를 하고 거기다가 식초를 반컵을 넣는 거예요. 식초 반컵 넣는 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뼈에 있는 미네랄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젤라틴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사화 식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식초 반컵을 넣으시고 저는 중불에서 2-3시간 정도 끓여요. 약불에서 끓여도 되긴 하는데 약불에서 끓이실 거면은 그건 좀 오래 끓으셔야 돼요. 얼마나 했냐면 이틀 정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이틀까지는 안 하고요. 나중에 그 불에 뭔가를 오래 끓인다는 게 저는 좀 겁이 나가지고 저는 아예 고양이도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항상 끓여요. 그래서 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름 같은 게 뜨고 그러면 기름은 좀 꺼내서 버리시고요. 최대 3시간 반까지 저는 끓여봤어요. 또 이거를 끓이고 나서는 뼈는 절대 또 버리지 마시고 다른 그릇에다 뼈를 담으세요. 우선은 담고 그 뼈를 냉동실에 다시 보관을 하세요. 왜냐면 이게 재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냉동실에 보관한 다음에 한 3번 정도 재탕을 해요. 그래도 항상 물이 잘 우려 나와요. 그 뼈에서. 그런데 그 재탕을 할 때마다 그 똑같은 방법으로 식초를 반컵 넣고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또 이 국물은 걔 고양이 다 줄 수 있어가지고 얘 간식 겸 낮에 끓여주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수량 증가도 굉장히 좋으니까 아이들 소변도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강황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강황이 지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국물에도 약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섞이면 효과가 좀 배가 되니까 흡수력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강황을 한 8분의 1티스푼 정도를 넣어주시고 같이 섞어주세요. 그러면 통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또 남은 국물은 다음날이 되면은 이게 젤라틴화가 돼요. 이게 젤리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용기에 또 담아가지고 아예 나중에 밥 주실 때 음식 위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많이 끓였다 그럼 남는 것은 또 작은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또 주고 싶으시면은 냉장실로 옮겨서 그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놔두면 또 해동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냉장고에서 한 3일 정도만 보관하시고, 나머지 냉동실에는 뭐 몇 주 정도 저는 놔뒀었거든요. 그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냉장고에서는 보관하시고, 만약에 깜빡하고 3일 이상이 갔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버렸어요. 좀 까먹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럼 그럴 땐 과감하게 버리시고, 또, 근데 어떤 분들이, 나는 끓여봤는데 젤라틴 화가 안 되더라, 젤리가 안 되더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최근에 좀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 해봤더니, 물을 좀 많이 넣었더니 젤라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젤라틴이 안 되는 이유가 물을 많이 넣었거나, 아니면 식초를 안 넣었거나, 아니면 식초를 좀 충분하지 않게 넣었거나, 아니면 오래 끓이지 않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 3시간 정도, 최소 2시간 정도는 그 중불에서 끓여보시고요. 식초 반컵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젤라틴화 될 때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는 나중에 음식에 넣으실 때는, 아예 음식에 넣으실 때는, 그때는 사랑 그 밥숟갈로 1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걷는데 조금 아파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쌀죽 같은 거 끓여주지 마시고요. 이런 거 곰탕 만들어서 주세요. 아이들 그 기력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이틀 안에는 거의 회복이 보일 거예요. 너무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